이 밤 낮이 길줄이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조각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최대호 작가의 신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입니다. 이 책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에 처해 있던 사람들은 거창하고 화려한 말보다 담담하고 소박하지만 진심에서부터 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 속에 간직하게 해줍니다.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 각자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구독,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고요.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허들. 우리는 행복을 참 어렵게만 생각한다. 행복은 오랜 준비 끝에 합격을 하거나 남들이 다 놀랄 만큼 대단한 걸 이뤄내거나 아니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야 찾아오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작은 일도 내가 알아봐주면 행복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오늘 하루는 행복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오늘은 그냥 그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각자 잠자리에 들 때 기분은 매우 다르다. 그 서로 다른 기분은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일을 어떤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를 정해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 기분은 아주 중요하다. 둘의 하루가 똑같았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은 오늘 있었던 수십 가지의 일에 행복이라고 이름 붙였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행복을 어렵게만 생각했다면 그 허들을 스스로 낮춰보자. 내 삶은 내 기준이니까 허들을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다. 별것 아닌 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평소 알아봐주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들을 찾게 해준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이 준비하고 기대했던 꽤 큰 행복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몇 날 며칠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인생의 몇 안 되는 행복을 만나게 될 날도 곧 올 거고. 나를 점검하는 일. 친한 친구가 오랜만에 집에 놀러 왔다. 서점에 들렀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무슨 책을 샀냐고 물어보니 영어 회화책이란다. 그 친구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책이라 많이 웃었다. 친구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주방장까지 된 친구다. 개인적인 약속에는 자주 늦긴 하지만 일적으로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이 두렵다고 했다. 퇴근하고 나서 시간을 허비하며 보내는 것 같고 주변 친구들은 작든 크든 무언가를 계속해 나가는데 자신만 제자리인 것 같다는 고민을 오래 해왔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그 친구랑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취미인 캠핑을 어떻게 부업으로 발전시킬지, 다른 어떤 거를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시간을 쪼갠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다. 그래서 난 그 친구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였구나 하고 새삼 놀랐었다. 수더분한 스타일로 편하게 살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새삼 그 친구가 멋져 보였다. 동기부여가 될 만큼. 난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자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게 현재 환경 때문에 조금 늦거나 실천력이 부족해서 당장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고민이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행동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는데 그것만 갖추어졌다면 행동은 언제라도 따라오게 돼 있다. 사는 건 누구나 바쁘고 누구나 쉽지 않다. 그 와중에도 과거의 후회를 돌이키기 위해서 혹은 부러운 사람을 닮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동기로 인해 시작을 했든 나를 위한 건강한 고민을 자주 하는 건 그 자체로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채찍질 하라는 게 아니다. 작은 것부터 편하게 시작해보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자주 떠올리면 그 모습과 내 모습이 점점 닮아간다. 주인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에게만 유독 힘든 일이 생긴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조금씩 잃어갈 때마다 성장하고 좋은 주변 사람들을 얻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행복해지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당신은 주인공이다. 세상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내 삶의 주인공은 맞다. 당연히 힘든 일도 존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억울함도 삶 곳곳에 존재한다. 불안감은 멀리 치워버리며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불과 작년이나 6개월 전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알게 모르게 생각의 폭이 넓어져 있고 단단해진 모습에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될 때도 있다. 이 또한 큰 성장이다. 여러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 주어지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고민하며 조심성 있게 나아간다. 압축해서 좋은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어떻게 살아갈까?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간다.
단순한 능력치만 본다면 조연들이 더 뛰어난 설정도 많지만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며 늦더라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는 주인공보다 능력도 더 뛰어나고 환경도 훨씬 좋은 조연들을 보며 내 상황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 이룬 것을 제외하고 주인공은 주인공만의 매력과 능력이 있다. 대단한 걸 이뤄내고 남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가 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주인공이다. 그래서 멋지고 그래서 주인공이다. 당신도 스스로를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알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신 삶은 무조건 해피엔딩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목표한 곳으로 가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도 우리는 살아간다.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그렇지만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더 좋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면 더욱더 좋다.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때로는 뻔뻔해지며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당신은 주인공이라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메모. 나는 메모를 참 많이 한다. 영화를 보다가 음악을 듣다가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메모를 한다. 당장 적어놓지 않으면 마치 기체인 것 마냥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귀찮거나 때로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메모를 바로 하지 못한 적도 많은데, 너무 아까운 순간의 감정들은 다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더더욱 무언가가 떠오른 그 순간 바로 메모를 하려고 한다. 1년 전의 당신과 6개월 전의 당신과 그리고 어제의 당신, 또 지금의 당신은 같지 않다. 1년 전에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 6개월 전에는 꿈이었던 것이 지금은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제는 우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지금은 다시 잘 해내고 싶을 수도 있다. 나는 직업 특성상 글을 쓰기 위해 메모하고 순간에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당신은 당신의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갑자기 떠오르는 좋은 생각들, 후회되는 과거이지만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다짐하는 마음들, 그리고 지금부터 뭔가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일까지 모두 기록하기 좋은 이야기들이다. 나는 그 좋은 생각들을 글로 쓰고 당신은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연료로 쓰면 된다.
오늘이 당신에게는 수없이 지나간 평범한 날들과 같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하루들이 쌓이고 쌓여 과거보다 훨씬 생각이 넓어졌고 과거와 비교해 봐도 많이 성장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지나간 날들이 모두 같았다면 나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몇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생각은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일상은 평범하지 않고 절대 같지도 않나 보다. 오늘은 살아가며 아주 작지만 특별한 일이 있거나 내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메모해보자. 오로지 기억에 의존하려고 하면 결국 다 날아가 버린다. 글씨로 써서 메모를 남기면 자주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짐을 남기고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일과 삶, 그 모든 게 좋아지게 돼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아니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지금 스스로의 모습이 빛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안개 자욱한 여러 갈래의 길에서 나의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살면서 커다란 걸림돌이 나타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을 돌아서 가는 방법도 터득했고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이 안 좋은 일이 쌓일 때면 잠시 평온한 곳에서 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 꼭 남들이 알아줄 만큼 화려한 것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을 걷어내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잘하는 것이 될 때 세상에는 없던 당신의 색으로 빛이 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보낸다. 적당히.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질린다. 아무리 멋진 곳도 매일 가면 식상하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매일 만나면 특별할 게 없다. 여행이 좋은 이유는 일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획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나는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 어떤 대단한 것도 당신 곁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건 더 이상 특별하지도 심지어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당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걱정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언도 많이 얻어야 하고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일까 하는 고민도 필요한 것도 안다. 그러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각들이 잘하고 있는 걸까? 잘 가고 있는 걸까? 라는 마음들이 쉴 틈 없이 계속 머릿속에 있다면 그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쯤은 쉬자. 조금 쉬고 여유를 갖고
정리하면서 하나씩 정해가면 되는 것이다. 푹 쉬는 날이 많아야 오래 멀리 갈 수 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움직이기. 게을러지면 우울해진다. 또 우울할 때는 게을러진다. 우울함과 게으름은 뜻은 다르지만 우리 몸의 반응은 비슷하다. 푹 쉬고 싶어서 집에만 있는 것보단 좋아하는 음악과 커피가 있는 카페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게 더 충전된다. 접이식 의자를 들고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보며 바람을 쐬는 것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 이처럼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충전이 더 빠르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약속이 있을 때 20분만 일찍 도착하면 주변의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를 둘러보기만 해도 재미있고 활기가 돈다. 나가기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조금씩 움직여보자. 더 나아가 취미를 만들면 더 좋다. 우리는 집에서 가만히 쉬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런 휴식보다 더 좋은 건 따로 있다. 심지어 체력적으로 힘들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취미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가만히 쉬는 것보다 상위에 있는 휴식이며 마음 충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말이다. 움직인다 라는 말은 에너지를 쓴다와 같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오히려 활기가 돌고 행복이 차오르는 활동이다. 행복이 가득 차면 체력도 마음도 든든해지는 거고. 거절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제안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안 될 것 같은 건 거절하는 사람이다. 긴 시간 고민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성격이나 상황과 맞지 않는 일이라면 미안할지라도 정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일단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하지만 면전에 대고 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에 일단 선택을 미루는 사람이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는 거절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의 길이가 오래가지 않는다. 정확한 거절은 오해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 없는 의견을 표현했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시간만 준다면 그걸로 문제는 없다. 한마디로 뒤끝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수락도 거절도 아니기에 문제가 생긴다. 답변이 없으니 시간은 계속 간다. 제안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다리기도 해봤다가 물어보기도 해봤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재차 물어야 하고 그때마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거절도 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은 상한다. 물어본 사람은 왜 저렇게 계속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고, 거절이 힘든 사람은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계속 지속해야 해서 힘들다. 이런 시간이 이어지면 단칼에 거절해도 튼튼했을 사이가 거절하지 않아도 금이 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골은 깊어지고 서운함은 계속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 자체가 어렵다면 조금은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제안 자체를 거절해서 틀어질 사이면 그렇게 끝내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면 순간 어색한 공기가 흐를 수는 있어도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이다. 미안한 마음이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미안함을 갚아주거나 위로를 해주면 된다. 오히려 그 솔직함과 배려심 덕분에 더욱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한다. 거절이 미안하고 어려워서 계속 미루다 보면 골이 깊어진다. 그렇게 때론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한다. 살다 보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사소한 것이면 더더욱 안 된다.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도 최선의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시작할 수 있는 일.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는 이렇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이나 가진 것이 충분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생기는 것이고, 자존감은 배경이나 현재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하고 노력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며 그 결과가 스스로 만족스러워야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자존감을 채우는 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라는 존재는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모습이고 어떤 환경이어도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쌓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잘 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다. 이뤄내기에 넘치는 재능이 있다고 해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것이 잘 풀리지 않게 된다.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감과 자존감이다.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시작하고 이뤄나가게 될 것이다.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자. 조건이 붙지 않는다. 조금씩 장점을 알아봐주면 나중엔 나의 단점도 매력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당신이 하는 일들이 차근차근 결과를 낼 것이고, 그땐 자신감도 자연스레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가득하면 말 한마디도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과 사이도 좋아지게 되니 나의 인생 자체를 사랑할 힘이 생긴다. 지금부터 이유 없이 나를 아껴주는 것을 시작으로 자존감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통해
자신감이 생기면 노력하지 않아도 또다시 자존감은 올라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주 입 밖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게 될 거고, 매 순간 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두려워할까? 마지막이 두려운 이유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당장 표현하지 못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인 것처럼 표현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쏟고 이처럼 순간순간에 모든 마음을 다하면 관계나 일, 그리고 소중한 모든 것을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끝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거고, 이 밤 낮이 길줄이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조각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최대호 작가의 신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입니다. 이 책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막막한 순간에 처해 있던 사람들은 거창하고 화려한 말보다 담담하고 소박하지만 진심에서부터 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 속에 간직하게 해줍니다.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 각자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구독,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고요. 그럼 낭독 시작합니다. 허들. 우리는 행복을 참 어렵게만 생각한다. 행복은 오랜 준비 끝에 합격을 하거나 남들이 다 놀랄 만큼 대단한 걸 이뤄내거나 아니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야 찾아오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작은 일도 내가 알아봐주면 행복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오늘 하루는 행복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오늘은 그냥 그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각자 잠자리에 들 때 기분은 매우 다르다. 그 서로 다른 기분은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일을 어떤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를 정해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 기분은 아주 중요하다. 둘의 하루가 똑같았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은 오늘 있었던 수십 가지의 일에 행복이라고 이름 붙였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행복을 어렵게만 생각했다면 그 허들을 스스로 낮춰보자. 내 삶은 내 기준이니까 허들을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다. 별것 아닌 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평소 알아봐주지 못했던 일상의 행복들을 찾게 해준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이 준비하고 기대했던 꽤 큰 행복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몇 날 며칠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인생의 몇 안 되는 행복을 만나게 될 날도 곧 올 거고. 나를 점검하는 일. 친한 친구가 오랜만에 집에 놀러 왔다. 서점에 들렀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무슨 책을 샀냐고 물어보니 영어 회화책이란다. 그 친구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책이라 많이 웃었다. 친구는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주방장까지 된 친구다. 개인적인 약속에는 자주 늦긴 하지만 일적으로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이 두렵다고 했다. 퇴근하고 나서 시간을 허비하며 보내는 것 같고, 주변 친구들은 작든 크든 무언가를 계속해 나가는데 자신만 제자리인 것 같다는 고민을 오래 해왔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그 친구랑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취미인 캠핑을 어떻게 부업으로 발전시킬지, 다른 어떤 거를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시간을 쪼갠다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다. 그래서 난 그 친구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였구나 하고 새삼 놀랐었다. 수더분한 스타일로 편하게 살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새삼 그 친구가 멋져 보였다. 동기부여가 될 만큼. 난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자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게 현재 환경 때문에 조금 늦거나 실천력이 부족해서 당장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변화를 위한 고민이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행동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는데 그것만 갖추어졌다면 행동은 언제라도 따라오게 돼 있다. 사는 건 누구나 바쁘고 누구나 쉽지 않다. 그 와중에도 과거의 후회를 돌이키기 위해서 혹은 부러운 사람을 닮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동기로 인해 시작을 했든 나를 위한 건강한 고민을 자주 하는 건 그 자체로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채찍질 하라는 게 아니다. 작은 것부터 편하게 시작해보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자주 떠올리면 그 모습과 내 모습이 점점 닮아간다. 주인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에게만 유독 힘든 일이 생긴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조금씩 잃어갈 때마다 성장하고 좋은 주변 사람들을 얻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행복해지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당신은 주인공이다. 세상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내 삶의 주인공은 맞다. 당연히 힘든 일도 존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는 억울함도 삶 곳곳에 존재한다. 불안감은 멀리 치워버리며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불과 작년이나 6개월 전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알게 모르게 생각의 폭이 넓어져 있고 단단해진 모습에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될 때도 있다. 이 또한 큰 성장이다. 여러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 주어지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고민하며 조심성 있게 나아간다. 압축해서 좋은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어떻게 살아갈까?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간다. 단순한 능력치만 본다면 조연들이 더 뛰어난 설정도 많지만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며 늦더라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는 주인공보다 능력도 더 뛰어나고 환경도 훨씬 좋은 조연들을 보며 내 상황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 이룬 것을 제외하고 주인공은 주인공만의 매력과 능력이 있다. 대단한 걸 이뤄내고 남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가 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주인공이다. 그래서 멋지고 그래서 주인공이다. 당신도 스스로를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알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신 삶은 무조건 해피엔딩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목표한 곳으로 가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도 우리는 살아간다.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그렇지만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더 좋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면 더욱더 좋다.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때로는 뻔뻔해지며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당신은 주인공이라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메모. 나는 메모를 참 많이 한다. 영화를 보다가 음악을 듣다가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메모를 한다. 당장 적어놓지 않으면 마치 기체인 것 마냥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귀찮거나 때로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메모를 바로 하지 못한 적도 많은데 너무 아까운 순간의 감정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더더욱 무언가가 떠오른 그 순간 바로 메모를 하려고 한다. 1년 전의 당신과 6개월 전의 당신과 그리고 어제의 당신, 또 지금의 당신은 같지 않다. 1년 전에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이해가 되기도 한다. 6개월 전에는 꿈이었던 것이 지금은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제는 우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지금은 다시 잘 해내고 싶을 수도 있다. 나는 직업 특성상 글을 쓰기 위해 메모하고 순간에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당신은 당신의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 갑자기 떠오르는 좋은 생각들, 후회되는 과거이지만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다짐하는 마음들, 그리고 지금부터 뭔가를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일까지 모두 기록하기 좋은 이야기들이다. 나는 그 좋은 생각들을 글로 쓰고 당신은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연료로 쓰면 된다. 오늘이 당신에게는 수없이 지나간 평범한 날들과 같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하루들이 쌓이고 쌓여 과거보다 훨씬 생각이 넓어졌고 과거와 비교해 봐도 많이 성장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지나간 날들이 모두 같았다면 나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몇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생각은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일상은 평범하지 않고 절대 같지도 않나 보다. 오늘은 살아가며 아주 작지만 특별한 일이 있거나 내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메모해보자. 오로지 기억에 의존하려고 하면 결국 다 날아가 버린다. 글씨로 써서 메모를 남기면 자주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짐을 남기고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일과 삶, 그 모든 게 좋아지게 돼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아니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지금 스스로의 모습이 빛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안개 자욱한 여러 갈래의 길에서 나의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살면서 커다란 걸림돌이 나타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을 돌아서 가는 방법도 터득했고 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이 안 좋은 일이 쌓일 때면 잠시 평온한 곳에서 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 꼭 남들이 알아줄 만큼 화려한 것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한 것을 걷어내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잘하는 것이 될 때 세상에는 없던 당신의 색으로 빛이 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보낸다. 적당히.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질린다. 아무리 멋진 곳도 매일 가면 식상하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매일 만나면 특별할 게 없다. 여행이 좋은 이유는 일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획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나는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 어떤 대단한 것도 당신 곁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건 더 이상 특별하지도 심지어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당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걱정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언도 많이 얻어야 하고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일까 하는 고민도 필요한 것도 안다. 그러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각들이 잘하고 있는 걸까? 잘 가고 있는 걸까? 라는 마음들이 쉴 틈 없이 계속 머릿속에 있다면 그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쯤은 쉬자. 조금 쉬고 여유를 갖고 정리하면서 하나씩 정해가면 되는 것이다. 푹 쉬는 날이 많아야 오래 멀리 갈 수 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움직이기. 게을러지면 우울해진다. 또 우울할 때는 게을러진다. 우울함과 게으름은 뜻은 다르지만 우리 몸의 반응은 비슷하다. 푹 쉬고 싶어서 집에만 있는 것보단 좋아하는 음악과 커피가 있는 카페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게 더 충전된다. 접이식 의자를 들고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보며 바람을 쐬는 것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 이처럼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충전이 더 빠르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약속이 있을 때 20분만 일찍 도착하면 주변의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를 둘러보기만 해도 재미있고 활기가 돈다. 나가기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조금씩 움직여보자. 더 나아가 취미를 만들면 더 좋다. 우리는 집에서 가만히 쉬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런 휴식보다 더 좋은 건 따로 있다. 심지어 체력적으로 힘들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취미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가만히 쉬는 것보다 상위에 있는 휴식이며 마음 충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말이다. 움직인다 라는 말은 에너지를 쓴다와 같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오히려 활기가 돌고 행복이 차오르는 활동이다. 행복이 가득 차면 체력도 마음도 든든해지는 거고, 거절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제안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안 될 것 같은 건 거절하는 사람이다. 긴 시간 고민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성격이나 상황과 맞지 않는 일이라면 미안할지라도 정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일단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하지만 면전에 대고 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에 일단 선택을 미루는 사람이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는 거절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의 길이가 오래가지 않는다. 정확한 거절은 오해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 없는 의견을 표현했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시간만 준다면 그걸로 문제는 없다. 한마디로 뒤끝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수락도 거절도 아니기에 문제가 생긴다. 답변이 없으니 시간은 계속 간다. 제안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다리기도 해봤다가 물어보기도 해봤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재차 물어야 하고 그때마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거절도 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은 상한다. 물어본 사람은 왜 저렇게 계속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고 거절이 힘든 사람은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계속 지속해야 해서 힘들다. 이런 시간이 이어지면 단칼에 거절해도 튼튼했을 사이가 거절하지 않아도 금이 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골은 깊어지고 서운함은 계속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로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 자체가 어렵다면 조금은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제안 자체를 거절해서 틀어질 사이면 그렇게 끝내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면 순간 어색한 공기가 흐를 수는 있어도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이다. 미안한 마음이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미안함을 갚아주거나 위로를 해주면 된다. 오히려 그 솔직함과 배려심 덕분에 더욱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한다. 거절이 미안하고 어려워서 계속 미루다 보면 골이 깊어진다. 그렇게 때론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한다. 살다 보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사소한 것이면 더더욱 안 된다.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도 최선의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시작할 수 있는 일.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는 이렇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이나 가진 것이 충분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생기는 것이고, 자존감은 배경이나 현재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하고 노력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며 그 결과가 스스로 만족스러워야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자존감을 채우는 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라는 존재는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모습이고 어떤 환경이어도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쌓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잘 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다. 이뤄내기에 넘치는 재능이 있다고 해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것이 잘 풀리지 않게 된다.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감과 자존감이다.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시작하고 이뤄나가게 될 것이다.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자. 조건이 붙지 않는다. 조금씩 장점을 알아봐주면 나중엔 나의 단점도 매력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당신이 하는 일들이 차근차근 결과를 낼 것이고 그땐 자신감도 자연스레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가득하면 말 한마디도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주변 사람들과 사이도 좋아지게 되니 나의 인생 자체를 사랑할 힘이 생긴다. 지금부터 이유 없이 나를 아껴주는 것을 시작으로 자존감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통해 자신감이 생기면 노력하지 않아도 또다시 자존감은 올라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주 입 밖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게 될 거고 매 순간 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두려워할까? 마지막이 두려운 이유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당장 표현하지 못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인 것처럼 표현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쏟고 이처럼 순간순간에 모든 마음을 다하면 관계나 일, 그리고 소중한 모든 것을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끝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거고